자, 우리가 이제 미분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미분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아셨죠? 네. 자, 우리가요 미분이라는 건요 어떤 그래프의 증가, 감소 됐습니까? 그리고 극대극소를 이용한 최대값 또는 최소값들을 판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자 지금처럼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여기에는 이 fx가 빵이다. 자 이렇게 잡혀 있으면 여기에는 이 친구의 실근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뭘 가지고 찾죠? 판별식을 찾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fx의 실근의 개수를 보통 찾아주시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고차 방정식에서는요 3차, 4차 이런 방정식에서는요 이 친구에 대한 판별식이 니네들은 배워 안 배워? 안 배워요. 됐습니까? 고차 방정식의 판별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측정할 수를 모른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3차식이 있다면 여기에는 이 3차 그래프의 실근을 찾고 싶으면 이 3차 그래프가 0이 되는 지점이 몇 군데에서 만나는지 찾으면 얘가 이 3차식의 실근의 개수가 되겠네.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 fx가 gx랑 같아지는 지점을 찾고 싶은데 fx가 지금처럼 이런 3차고요. gx의 값이 지금처럼 1차라면요. 여기에는 이 3차랑 여기에는 gx가 어떻게 되는 지점? 만나는 지점. 맞습니까? 자, 혹은 gx를 넘겨서 fx에서 gx를 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그 친구가 여기에는 이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살펴봐도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fx가 주어졌을 때 그 fx가 실근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그 친구는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살펴보면 되겠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 fx랑 gx의 실근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fx랑 gx의 교점이 몇 개인지 혹은 gx를 넘겨서 fx-g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면 이 친구가 x축에서 몇 개의 근을 만나는지 살펴보면 그게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요 우리가요 어떤 3차 함수 그래프가 주어지면요 됐습니까? 극대 극소만 살펴보더라도 이거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요 이런 3차 함수를 줬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극대값이 2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극소값이 마이너스 4래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 극대 극소 사이에 무조건 뭐가 존재해요? x축이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 존재할 수밖에 없겠네.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이 극대값과 여기에는 이 극소값의 부호가 어떻게 돼버리면 달라버리면 무조건 극대극소 사이에 x축이 놓여 있을 거고 이 경우는 실근이 몇 개가 잡힐까? 3개. 3개가 잡히겠네. 맞습니까? 자, 근데 지금처럼 어떤 fx라는 친구의 극대가 0이거나 됐습니까? 아니면 극소가 0값을 가지면요. 이때는 실근이 무조건 몇 개 잡혀요? 한 개. 2개 잡혀요. 아, 2개? 맞죠? 네. 이때 0일 때 그리고 이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3차 함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극대 극소가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면 실근은 무조건 몇 개 잡힌다? 2개 잡힌다. 됐습니까? 자 지금 부호가 다를 때 해봤고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해봤어요.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부호가 어떨 때요? 같을 때 살펴보면 되겠죠. 자 만약에 극대 극소가요 둘 다 양수값을 가져요. 또는 극대 극소가 둘 다 지금 음수를 가져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실근이 몇 개 잡혀요? 한 개. 하나 잡혀요. 그래서 3차식이 주어졌을 때 이 3차식 같은 경우는 극대 극소의 뭐를 살펴보면 부호를 살펴보면 이 사이에 실근이 몇 개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지금처럼 극대 극소의 부호가 어떻게 되면요? 다르면요. 내가 A를 극대라고 하고 B를 극소라고 하면 A와 B의 부호가 어떻게 돼버리면 달라져 버리면 됐습니까? 무조건 실근이 몇 개 잡힐 거고요. 3개 잡힐 거고요. 지금처럼 극대 극소 둘 중에 하나가 뭘 가지면요. 0 값을 가지면 그때는 실근이 무조건 몇 개 잡히고요. 2개 잡히고요. 지금처럼 부호가 어떻게 돼버리면요. 같아져 버리면 이때는 무조건 실근이 몇 개 잡힌다? 하나 잡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차식에서의 실근의 개수는 뭐를 살펴보면 되겠다? 극대 극소에 뭘 살펴보면 되겠다? 부호를 살펴보면 되겠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래프의 개형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3차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 돼. 비율계가 양수일 때입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처럼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을 가지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될까요? 접하는 부분과 하나가 지나는 점이 존재하겠죠. 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4번처럼 여기에는 이 친구의 순간적인 미분계수가 0이면서 이렇게 쓱 지나갈 때는 삼중근을 가질 때예요. 되시죠? 네. 자, 지금처럼 5번이나 6번은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뭘 가질 때? 허근을 가질 때고요. 7번과 8번은 세 개의 허근을 아니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뭘 가질 때예요? 허근을 가질 때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3차 그래프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 그래프의 개형을 조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네.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이 극대 극소 사이에 어떤 지점이 보이면 이때는 실근이 몇 개가 잡히고 3개가 잡히고 극대 지점 또는 극소 지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때는 실근이 몇 개고요? 2개가 되고 극대값보다 큰 쪽 아니면 극소값보다 작은 쪽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때는 실근이 몇 개 잡힌다? 하나 잡힌다.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처럼요. 극대값이 4예요. 그리고 극소값이 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함수가 얼마가 되는지죠? 3이 되는지죠. 그러면 얘가 3이 될 때는 0이란 소리거든. 그럼 이때는 실근이 몇 개가 잡히는 거야? 3개. 3개가 잡히는 거죠. 이 친구가 만약에 4가 되거나 1이 되는 지점은 이때는 실근이 몇 개씩 잡히고요? 2개씩 잡히고 얘가 4보다 큰 쪽 또는 1보다 작은 쪽에 잡히면 이때는 실근이 몇 개씩 잡힐 거다? 하나 잡힐 거다.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판별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구한다? 극대, 극소의 부호를 가지고 판별해주면 되겠다. 아셨습니까? 네. 자, 3차 방정식의 판별식. 그래서 그 친구는 판별식을 통한 부호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뭐의 부호를 따지면 되겠다? 극대, 극소의 부호를 따지면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지금처럼요. 극대, 극소를 곱한 게 음수래요. 서로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그러면 x축은 무조건 극대, 극소 사이에 존재하게 되고 실근은 그때 몇 개 잡힌다? 3개 잡힌다. 자, 극대 또는 극소가 둘 중에 하나가 0이에요. 그럼 지금처럼 실근이 몇 개 가져야 된다? 2개 갖게 된다. 그리고 극대, 극소의 부호가 양수, 그러니까 부호가 같으면 지금처럼 어떻게 된다? 한 실근과 2개의 허근을 갖게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요. 어떤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 친구의 근을 판별해보고 싶어.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3이고 x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이 친구는 극대, 극소를 2개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각각의 극값이고요. 1을 집어넣었을 때는 뭐예요? 3. 그리고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게 뭐예요? 3. 1을 집어넣었을 때 뭐예요? 마이너스. 그럼 극대, 극소의 부호가 어떠니까? 다르니까. 얘는 실분 몇 개 갖겠다? 3개 갖겠다. 이런 식으로 3차식에서의 근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이 친구가 극값을 안 가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네. 극값을 안 가질 경우는요. 지금처럼 3중근이거나 아니면 한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실근이 몇 개다? 하나고 2개의 허근 또는 3중근 하나가 3개의 근을 갖는 형태가 될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봅시다. 자, 부등식의 활용. 자, 아까 최대 최소에 대한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요. 자, 만약에 fx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fx라는 친구가요. 항상 다 0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이 fx가 지금처럼 이차함수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다는 가정하에서 항상 뭐가 존재해요? 최소값이 존재하죠. 그러면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친구는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그래프가 붕 떠 있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뭐를 살펴보면 최소값, 다시 말해서 극소인 지점을 살펴봤을 때 그 극소인 지점의 부호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실근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요. 어떤 fx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fx의 뭘 찾아서? 최소값을 찾아서 그 최소값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나머지 지점은 이 최소값보다 다 클 거니까 무조건 0보다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자, 그 다음 fx랑 gx를 비교했을 때 항상 fx가 gx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러면 fx에서 뭘 빼서요?
gx를 빼서 그 gx가 뭐임을 보이면 돼요?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보이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세 번째 거가 좀 많이 중요. 자, 지금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fx가 무조건 0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잡힐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으면 최소값이 뭐보다 크다를 보이면 돼? 0보다 크다를 보이면 돼.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3차 함수가 됐을 때 이 3차 함수가 뭔지 모르죠. 최소값이. 얘는 최소값이 없는 상태니까. 네.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는 이 극소를 기준으로 얘가 무조건 0보다 컸으면 좋겠대. 여기에 있는 이 극소값을 기준으로 얘가 다 0보다 컸으면 좋겠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만족하고 싶으면 여기에는 이 최소값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는 이 최소값,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작하는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고, 됐죠? 그리고 이 a가 x의 값이 a보다 큰 이 범위에서 항상 뭐 한다? 증가한다를 보이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0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0보다 크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범위보다 다 큰 범위가 무조건 다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설정하면 얘는 무조건 다 뭐보다 클 수밖에 없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지점이 0을 포함하는 건 x가 뭐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처음 시작 부분은 0이 포함이 돼 안 돼? 안 될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첫 스타트 지점을 0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0보다 크다라고 설정해 놓고 이 친구가 모두 다 증가함을 보이면 얘는 무조건 그 지점보다 항상 0보다 어떨 거예요? 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자, 문제 풀어보죠. 자, 실수 k 값에 따라서 여기에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찾으래요. 됐습니까? 네. 자, 3차식에서 실근의 개수는 뭘 가지고 살펴본다? 극대 극소의 부호를 가지고 살펴본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일단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라고 놓고 이 친구를 는 k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3차식의 극대극소 찾아볼 거예요. 이거의 도함수 찾읍시다. f'(x) 뭐가 됩니까? 6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자, 얘는 6으로 묶으면 6x로 묶으면 그럼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자, 그럼 얘는요 아래로 볼록하고 0과 1 지점에서 극값을 갖게 될 거야. 네.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이때는 몇이에요? 0,0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1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 0,0에서 뭘 갖고? 극대값을 갖고 1, 마이너스 1에서 뭘 갖는다? 그 소값을 갖는다. 이해되시죠? 자, 0과 마이너스 1 이 사이에 극대 극소가 존재해. 자, 그럼 일단 여기에는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실근이 달라진다며. 맞나요? 자, 여기에는 이 친구 이 k 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실근이 몇 개 잡힐 거다? 3개 잡힐 거다. 됐습니까? 네. 자, k의 값이 뭐이거나 0이거나 또는 뭘 가지면 마이너스 1. 0이거나 마이너스 1을 가지면 이때는 실근이 몇 개 잡힐 거야? 2개.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k의 값이 0보다 크거나 k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여기에 있다는 소리고 이때는 실근이 몇 개 잡힌다? 하나 잡힌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3차식의 근의 판별은 뭘 가지고 하면 된다? 뭘 가지고 하면 된다? 극대 극소의 부호를 가지고 판별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여기에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자,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에는 이 3차 방정식의 뭐 극대랑 극소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맞습니까? 자, 한번 미분하죠. f'(x) 잡으면 뭐가 돼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1과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질 거거든요. 자, 1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fx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입니다. 네.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a니까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a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랑 2 마이너스 a의 부호가 어떻게 되면 서로 달라버리면 그때는 실근이 몇 개 가질 거예요? 3개 가질 거야. 됐습니까? 자,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뺍시다.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로 바꾸고 여기서 마이너스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나오고 부호 뭐가 될까? 플러스가 되죠. 이 친구가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죠. 그럼 a의 값은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2랑 어디 사이에? 1 사이에 놓이면 이 친구는 뭐가 될 거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극소보다 어떻고요? 작고 극대보다 어떻고요? 크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에서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과 어디에요? 1이거든요. 맞습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 뭘 가져요? 극대. 그리고 1에서 뭘 가져요? 극수. 여기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극소고 여기가 뭐예요? 극대겠죠. 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뭐보다 크던지요? 0보다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여기에는 극대 극소의 부호가 어땠으면 돼요? 여기에는 극대 부호가 어떻게 되면 돼요? 같으면 됐습니까? 두 개가 뭐가 되면 양수가 돼버리면 그때는 뭐가 될 거예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뭐였으면 좋겠다? 양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a의 값이 뭐보다 크거나 1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때는 두 개의 극대극소가 부호가 같다는 소리고 극대극소의 부호가 같으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3차 함수에서의 극대극소의 부호 얘가 실근의 개수에 영향을 준다. 자, 필수제 3번. 자, 여기에는 이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세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이 친구랑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a 얘가 같은 지점 교점이 몇 개 있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자, 이쪽을 다 넘길까요? 이쪽을 다 넘기시다. 이쪽을 다 넘기면 아니죠. 이쪽을 다 넘기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4에는 빵. 자, 이렇게 잡힐 거야.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가 x축에서 몇 개에서 만나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가 무조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겠죠. 네. 보이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교점이 세 개라는 소리고 네. 여기에서의 극대극소의 부호가 어떠면 되겠어? 달라지면 되겠네. 그죠? 자, 미분합시다. f'(x) 얼마가 돼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자, 그러면 얘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잡힙니다. 그럼 얘는요? 1, 3. 자, 1에서 뭘 가져요? 극대. 3에서 뭘 가져요? 극소를 가질 거야. 자, 1 집어넣었을 때 4-4a고요.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a래요. 그러면 4-4a에다가 마이너스 4a를 곱한 게 어떻게 되면 돼요? 음수가 되면 되죠. 이 친구랑 극대극소의 부호가 어떻게 되면 돼요? 달라져 버리면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마이너스 이쪽에 넘기시다. 그러면 4a 플러스 4 그리고 4a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는 언제랑 언제일 때? 0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되겠어요? 0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네. 잘못했다. 이거 마이너스 묶으면 어떻게 돼요? 4a에 4a 마이너스 4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실근이 0이랑 1 잡힐 거고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어야지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3차식에서의 실근 극대극소의 부호다. 자, 필수예제 4번. 자, 여기에는 이 방정식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의 근과 한 개의 양수의 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됐어요? 네. 자, 여기에는 이 친구가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이 친구를 마이너스 p 이렇게 잡아볼까요? 네. 됐어요. 네. 자, 헷갈리니까 여기에는 이 마이너스를 중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6x p 자, 이렇게 잡읍시다. 네. 됐습니까? 네. 자, 여기에는 이 친구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봅시다. 이 친구 미분하면 뭐가 돼요? f'x는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6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위로 볼록해 마이너스 1과 1 가질 거야. 됐니? 자, 마이너스 1에서 뭘 갖고요? 극소값. 소 갖고요. 여기서는 뭘 가져요? 극대. 극대.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 마이너스 4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리고 1 넣었을 때는 1, 4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는 극소
됐습니까? 그리고 1,4는 극대를 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야. 되셨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는 이 P라는 지점이 계속 움직일 거거든. 이 P라는 지점이 움직일 때, 자 보세요. 자 P가 만약에 어디 있으면요,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는 음수의 실근이 몇 개 가져요? 2개. 그리고 양수의 실근이 몇 개 가져요? 하나. 자, 얘가 만약에 여기에는 극소랑 딱 이렇게 접해버리면 음수는 하나 같고 양수는 하나 같죠. 여기에 딱 이렇게 접해버리면. 네.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러면 이때는 음수근 하나랑 양수근 몇 개 가져요? 두 개. 두 개 가져요. 자,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랑 그리고 한 개의 양수 갖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친구는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네. 되시죠? 그러면 여기에는 극소가 얼마 했으니까?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요? 여기에 있는 P라는 지점은 0과 마이너스 4랑 그리고 0 사이, 여기 사이에 있을 때 음수의 실근 2개 그리고 양수의 실근 하나 설정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처럼 그래프 잡아주시면 됩니다. 되시나요? 네. 근데 여기는 사실 문제 좀 많이 풀어봐야 돼. 됐죠? 자, 여기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자, 이거 넘깁시다. 그러면 2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항상 k보다 크다 이거잖아. 네. 자, 이거 몇 차식이죠? 4차식. 그럼 4차식은 극소에서 뭘 가질 거야?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 k값이 이 최소값보다 아래에 있으면 무조건 여기에는 4차식이 k보다 항상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 위쪽에 있을 수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뭘 잡으면 되겠어요? 극소인 지점을 잡아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여기는 지금 미분합시다. f 프라임 x 잡으면 뭐가 돼요?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인 근곱의 계산 안 했죠? 2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이죠. 됐나요? 그러면 이 친구 미분하면 뭐가 돼요?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됐네요. 네.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를요 8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8x, x 플러스 1, x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네. 저희는 3차죠? 기울기 양수인 3차 서로 다른 3개의 식을 가질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네. 언제예요? 마이너스 1 대 0일 때 1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을 거야. 되십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뭘 가져요? 속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0일 때는 뭘 가져요? 극대. 극대를 가져요. 그리고 1 집어넣었을 때는 뭘 가져요? 극수. 극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고요. 여기에는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도 함수값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인가 봐. 네. 그러면 그때는 극소가 두 개가 지점이 어떻다? 같은 지점이네요. 그러면 k의 값이 이것보다 어떻게 되면 돼요? 작거나 같게 있으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을까요? 여기에는 이 친구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인 지점이야? 마이너스 2인 지점이죠. 그럼 k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네요.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그래서 지금처럼 4차 함수가 주어지고 4차 함수가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면 그때 최소값을 찾아서 그 최소값의 크기를 비교해주면 되겠다. 맞지요? 예. 자, 그럼 필수예제 6번. 자,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이 친구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자, 이 친구는 먼저 3차식이죠. 됐습니까? 자, 모든 양수, 그러니까 x의 값이 뭐보다 큰 범위, 0보다 큰 범위. 그러니까 3차식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다 항상 양수다, 항상 음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네. 맞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다 양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일단 자 k값 넘길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이 마이너스 k 이렇게 하고요. k 값을 다 나눠버립시다. 됐어요? 아 근데 그러지 말까? 그냥 풀까? 그냥 풀죠. 네. 근데 이렇게 놓고 푸나 저렇게 놓고 푸나 이게 지금 부호가 바뀌어서 이것보다 작다 이렇게 놓으면 얘네들이 또 헷갈릴까봐 그냥 하는 거건데 어차피 작다라고 해도 이거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의 제곱이 k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 이 친구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 네. 되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x에다 0 집어넣으면 얘는 0, 얼마를 주나요?
0을 지나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0지점이 어딘지를 살펴봐서 0이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아니면 0이 뭐 이쪽에 있으면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친구가 K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뭐 이런 형태를 만들면 되긴 해요. 근데 헷갈릴까봐 그냥 놓고 풀죠. 자, 어쨌든 X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K가 무조건 뭐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대요. 그럼 일단 극값부터 찾죠. F 프라임 X 찾아요. 그럼 뭐가 돼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그러면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을 기준으로? 0과 4를 기준으로.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여기에는 0에서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예약해서 뭐 할 거예요? 감소할 거야. 맞습니까? 네. 그러다가 여기에는 사라는 지점에서 뭐 해요? 진다. 증가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감소하다 증가해. 맞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라는 지점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최소값일 수밖에 없네요. 네. 맞죠? 여기에는 이 0이라는 지점에서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4가 무조건 뭐예요? 최소값일 수밖에 없죠. 네. 맞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가 0보다 어떠면 돼요? 크거나 같아 버리면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4를 집어넣었을 때가 극소니까 4 집어넣읍시다. 그럼 얼마가 돼요? 64 마이너스 여기는 4, 4, 16에 6 곱하니까 96 플러스 K. 얘가 이때의 극소죠. 네. 됐어요? 네. 그러면 K 마이너스 3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보일 수 있으면 얘는 무조건 모든 양수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K의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3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보이면 되겠네요. 있나요? 네. 네, 맞아요. 자, 그 다음 X의 값이 뭐보다 클 때요? 네. 1보다 클 때요. 자, 여기에는 이 친구도요. 자, 이거 넘겨봅시다.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가 뭐보다 컸으면 좋겠다? 0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도요. 일단 극대극소 잡아야 되거든. 네. 구분해봅시다. F 프라임 X 잡았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거든. 네. 자, 그럼 얘는 3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3. 3이고 그럼 얘는요 3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해주면 되죠. 네. 자,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는 언제랑 언제일 때요? 마이너스 3일 때랑 1일 때를 기준으로 그 값을 가질 거야. 네. 근데 X의 값이 뭐보다 크대? 1보다. 1보다 크대. 그럼 X의 값이 1보다 크댔으니까 얘는 1보다 큰 2범이거든. 그럼 이때는 다 뭐해요? 증가해요. 됐습니까? 자, 지금 이 함수가요. 여기에는 이 함수가요. 딱 1보다 큰 범위에서 다 뭐 한다? 증가한다라는 걸 밝혔어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뭘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0보다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에다 뭐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읍시다.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K.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러면 K의 값이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엔 이 친구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0에서 시작하든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든 얘가 무조건 다 뭐 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1보다 큰 범위에서 얘는 다 뭐보다 크겠어? 0보다 커요. 크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 이걸 이용해서 얘가 부등식에서는 증가, 감소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아셨습니까? 네. 자, 여기 파트가 도함수의 활용의 끝이에요. 속도와 가속도. 자, 일반적으로요, 우리는요, 속도라는 거랑 가속도라는 건요, 미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자, 속도라는 건요, 내가 공을 이렇게 집어 던져요. 그러면 이 공이 집어 던질 때 여기에는 이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그 변화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증분을 극한을 이용해서 하나씩 줄여버리면 그러면 이때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겠죠. 네. 됐습니까? 이 순간적인 변화율은 뭐와 같아요? 미분과 같아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요 속도라는 걸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요. 자 속도라는 친구 내가 순간적인 그때의 속도를 구하는 건 그때 순간적인 뭘 찾는 거와 같고요. 순간 변화율 찾는 거와 같고 그때 뭐와 같다? 미분계수와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T라는 지점에 대해서 어떤 X라는 물건이 움직인다고 쳐요. 됐나요? 자 만약에 FT가
3t 플러스 5 이렇게 위치가 막 변한대요. 그래서 뭐를 주면? 지금처럼 위치에 대한 식을 주면 됐습니까? 여기에는 이 위치식을 한번 미분하면 그건 뭐가 될까요? 속도가 돼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속도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그 친구는 가속도가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이건 물리랑 좀 겹쳐지는 내용인데 어차피 뭐 머릿속에 외워주셔야 될 건 자, 어떤 t가 증분이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다시 말해서 x가 언제일 때 x라는 그 위치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을 때 됐습니까? 그 친구는 위치를 한번 어떻게 하자? 미분하자. 됐습니까? 자, 위치식을 한번 미분하면 무슨 식이 된다고요? 속도식이 된다고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절대값을 붙인 다시 말해서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힘력자를 써서 속도의 크기 그 친구는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 자, 그래서 어떤 p라는 물건이 점 t p라는 친구가 시간 t에 대해서 얘가 마구마구 위치가 움직여요. 다시 말해서 무슨 식을 주면 위치에 대한 식을 t에 대해서 주면 그 친구를 t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미분해 버리자. 그 t에 대해서 미분한 친구가 뭐가 된다? 속도식이 된다. 네. 아시겠어요? 네. 네. 자, 지금처럼 위치가요. x라는 친구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5 이렇게 움직인대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위치식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면요? 미분하면 그 친구는 뭐가 될 거라고? 속도. 속도가 될 거라고. 이 친구 한번 미분합시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2t 마이너스 3. 3 그랬을 때 그때 4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그럼 v는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그래서 t가 4일 때 그때의 속도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속도가 양수면요 그 친구는 진행 방향 보통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됐습니까? 속도가 뭐가 돼버리면? 음수가 돼버리면 뭐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극값일 때 자, 극값이라는 건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뀐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위치식의 극값 이 상태에서는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바뀌는 거니까 속도가 증가하다 뭐로? 감소로 감소하다 뭐? 증가. 증가로 바뀌는 거니까 속도가 0이 되는 극값에서는 그 친구는 이 위치에 뭐가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이해되셔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일 땐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거든. 근데 음수로 바뀌면 얘는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왼쪽으로 가야겠죠. 네. 민돌이 졸리다 그걸 찍고 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가다 왼쪽으로 가는 지금처럼 어떻게 될 때? 방향을 바꿀 때는 그때는 언제일 때다? 극값을 가질 때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다음 가속도라는 친구는 속도에 대한 식을 어떻게 하자? 미분. 한 번 더 미분하자. 됐습니까?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가속도. 가속도가 되고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네. 어우 다리 아파. 목 뒤집은 거 뒤고. 자, 빨리 하고 가죠. 자, 어떤 원점에서 출발하는 그때 P가 T라는 시간에 따라 위치가 이렇게 변하고 있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P가 속도가 15가 될 때의 지점을 찾고 싶대요. 됐나요? 자, 일단 속도식 필요하네요. 자, 한번 미분하죠. 그럼 뭐가 돼요?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 자, 그 다음 가속도식 구하죠. 이 친구 한번 더 미분해요. 그럼 뭐가 돼요? 6t 마이너스 6 됐죠? 자, 속도가 15래요. 다시 말해서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얼마가 된대요? 15가 된대요. 자, 이거 넘겨주시면